조세팡의 부동산 채널. 다음 주에 11월 마켓 데이터를 보시기 전에 지난 10월 달의 데이터를 잘 정리된 그래프와 함께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10월 달 마켓 와치는 여기를 눌러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GTA 리세일 시장은 10월에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4개월 연속 10,000채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562채의 판매는 기록상 가장 높은 10월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1년 전 대비해서 25%, 10년 평균 대비 28% 이상 높은 거래량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러 규모로는 지난 4개월 동안 매달 100억 달러 이상 리세일 마켓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올 한 해 현재까지 거래 총액은 735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10월 달에 신규 매물, 즉 신규 리스팅은 거래량보다도 높은 36%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지만 지난 9월에 비해 신규 리스팅이 13% 정도 감소해서 신규 리스팅 대비 거래 비율이 59%로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판매자 시장, 즉 셀러 마켓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전 지역 모든 주택 타입을 전부 다 모아서 낸 평균 수치를 토대로 해서 나타낸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서브 마켓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10월 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던 매물의 양은 9월에 비해 5% 정도 감소하여 10년 평균을 유지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13% 정도로 매물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판매량 대비 재고량은 1.6개월에 불과했는데 이는 4개월 연속 재고량이 2개월 미만이라 앞으로의 가격 상승 압박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4개월 연속 GTA 내의 평균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은 리스팅 가격 대비 1% 높은 101%로 거래가 되었고요. 평균 가격은 96만 8,315달러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해서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두 자리 숫자 성장이라고 하면 10% 넘어가면 더블 디짓, 두 자리 숫자라고 하죠. 매월 가격은 8월 이후 평균 1% 상승해 왔고 최근 지표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은 향후 몇 달 동안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고가의 단독 주택으로 이동하는 쏠림 현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도가 이 평균 수치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가격만 보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보다 실거주를 위해서 또는 투자를 위해서 보고 계시는 지역은 따로 반드시 문의를 주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과 세미 타운하우스 그리고 콘도 시장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세미 타운하우스 등의 연간 거래 성장률은 10월에 30% 이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콘도는 2%에 불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세미 타운홈 등은 올 한 해 1월부터 10월까지 각각 12%, 7%의 거래 성장을 보여준 반면 콘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2% 거래량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월달 리세일 마켓에서 콘도의 거래량은 총 거래량의 21% 정도로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10월 말 거래 가능한 콘도의 리스팅은 전년 대비해서 155% 증가한 7,651채로 기록되어 재고량이 3.4개월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단독주택 시장은 작년 10월 대비 리스팅이 30% 감소해서 시장에서 재고량은 1.3개월에 불과했고요. 세미나 타운하우스의 경우도 시장의 재고량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해서 6월 이후 계속 1개월 정도의 재고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강한 수요와 낮은 공급, 그리고 고가의 시장으로 거래가 편중되면서 단독주택 시장은 10월달 기준 평균 가격은 14.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9월달 평균이 12.9% 상승한 수치보다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2017년의 평균 가격이었던 120만 달러 수준으로 근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시장에서 거래량의 증가는 비교적 높은 부동산 금액대에서 강하게 나타냈는데요. 10월에 주택 거래 활동이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나죠? 2배. 자, 175만 불에서 200만 불 사이에, 그리고 200만 불 이상의 가격대에서 작년과 대비해
2배 이상의 증가된 거래량 수치를 보여줄 정도로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80만 불에서 90만 불 사이의 가격 범위에 있는 단독주택의 거래량은 19%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반면 90만 불에서 175만 불 사이의 단독주택 거래량은 65%에서 96% 사이의 연간 거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80만 불 미만의 주택 거래량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의 경우는 다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트리 레벨급인 50만 불에서 60만 불 사이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은 33% 정도 상승했고 60만 불에서 80만 불 사이에서는 작년 동월과 비교시 거의 거래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연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금액대는 80만 불에서 90만 불 사이로 전년 대비 18%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90만 불에서 100만 불 사이의 금액대에서는 거래량이 21%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100만 불 이상의 유닛들의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11% 이상 거래량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어 금액에 따라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독주택의 거래는 홀튼 및 필 지역에서 10월에 40% 이상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가격은 홀튼과 듀럼 지역에서 23% 이상씩 상승했습니다. 이 두 지역 GTA 내에 있지만 토론토에서는 가장 먼 지역들이죠. 그런데 미디언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역시 센트럴 토론토가 17% 정도 상승한 190만 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듀럼 지역의 세미 타운홈의 재고량은 0.5개월, 즉 2주치의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디엄 프라이스는 60만 5천 불 정도로 전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센트럴 토론토의 콘도는 그 재고량은 가장 높은 수준인 4.8개월로 나타냈고요. 거래량도 11% 감소, 그리고 가격도 2.9% 감소한 60만 1,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콘도 리세일 마켓의 상황인데요. 특히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의 재고량과 평균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의 콘도 재고량 수준은 5.3개월이고 가격도 현재 작년 동월 대비 4%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바이어 마켓으로 진입하는 곳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다운타운 지역 이외의 나머지 GTA 지역에서는 재고량 수준은 3개월 미만이고 가격도 4% 정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의 시장을 다시 돌아보면 시장이 상당히 다르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요. 단독주택 시장의 그 눈에 띌 만한 성장, 그리고 콘도 시장의 가격, 거래량의 현저한 감소, 이 두 시장 간의 차이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만큼 그 전례가 없던 모습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켓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매물의 양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콘도의 경우 셀러들이 매물을 낮은 가격에 매도하느니 차라리 몇 개월 후인 봄마켓을 겨냥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 매물의 양이 다소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10만 불 떨어졌다고 그 뒤로 10만 불 싸게 내놓을 셀러가 얼마나 될까요? 시장에 정말 다급한 셀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을까요? 자, 가격의 결정이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국 결정권은 셀러에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GTA 내의 가정에서는 기록적으로 낮은 모기지 금리와 함께 그 밀집된 주거 환경 지역에서, 즉 그 콘도에서 보다 생활 공간이 넓은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높아졌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이 시기에 스퀘어핏당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다운타운에 있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외와 비교해보면 그 오락, 문화시설도 현재로서는 접근하기 힘들고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콘도 투자자들의 경우도 임대료가 더블 디짓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임대료가 10% 이상 빠지고 있고 시장에서 임대형 콘도의 공급량이 핸들하기에 너무 많은 기록적인 수준이라 이것이 콘도 리세일 시장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세는 다운타운에 국한되어 있고 아직 넓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보여지는 이 현상들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건강상의 이유, 즉 코로나로 인한 현상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다운타운의 중심부는 인구 증가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교적 비싼 단독주택 구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고층 콘도 라이프에 대한 강한 수요가 언제나 있는 곳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그 추이가 걱정되는 수준으로 높아져 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다운타운 마켓, 특히 콘도 마켓에 대해서도 이슈가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곧 관리될 만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다운타운 시장의 회복을 암시하는 두 가지 주요 발표가 있었지요. 캐나다 정부의 이민 목표가 향후 3년간 매년 4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캐나다의 그 150년 이민 역사상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수치라 의미가 상당하다고 지난 마켓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간은 지속될 다운타운의 이런 저평가되고 있는 현상은 결국 이민 정책과 맞물려 탄탄한 그 투자 기회가 되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자율은 적어도 2023년까지 현재의 역사적 최저치에 머무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잘 하셨다면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나 첫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다운타운 리세일 마켓에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11월 데이터를 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정리된 그래프와 함께 마켓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세팡 부동산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나올 부동산 소식도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